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에 음식물을 담은 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거나 칼자국이 깊게 난 플라스틱 도마를 계속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국이나 찌개를 플라스틱 용기째 데우는 경우가 많지만 노출을 줄이려면 먹을 만큼만 덜어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방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기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유화식 용기에 물과 산성식품을 모사한 용액을 넣고 최대 출력 10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가열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용기 표면 1제곱센티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422만 개, 나노 플라스틱이 최대 21억 1000만 개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이 설정한 조건 가운데 전자레인지 가열 때 방출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실험 대상이 유화식 용기 2종과 식품 파우치 1종에 불과해 이 결과를 모든 플라스틱 반찬통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음식이 아닌 정제수와 아세트산 용액을 사용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도마 역시 반복적인 칼질 과정에서 미세한 입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홈이 생긴 도마는 세척이 어려워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세균 번식 가능성도 커집니다. 미국 농무부는 재질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닳거나 세척하기 어려운 홈이 생긴 도마는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차량 안에 일회용 생수병을 장시간 두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유해물질 저널 연구에서는 차량 내부의 열과 햇빛을 모사한 환경에 페트병 생수를 노출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분해와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잠시 따뜻해진 생수를 한 번 마셨다고 곧바로 건강 이상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뇌 조직에서도 검출이 됐지만 치매를 유발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세계보건기구도 현재 식품과 물에서 검출되는 수준의 미세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직접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당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데울 때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고 심하게 다른 도마는 교체하며 생수병을 뜨거운 차량 안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한 황실 전범 개정과 물가 대응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급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9%포인트 상승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지지율이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조사는 일본 참의원이 황실 전범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실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양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에 달했습니다. 여성 왕족이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방안에는 63%가 찬성했으며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의 왕위 계승에는 반대한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습니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긍정평가 29%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정책 추진 방식이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신중하다는 응답 38%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SNS를 통해 총리 취임 이후 하루 수면 시간이 0시간에서 3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도 경제, 재정 운영 자료와 수천 통의 이메일을 처리했으며 바다의 날 휴일에는 오랜만에 5시간을 자고 다림질과 재킷 단추 수선 등 밀린 집안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도한 업무량과 성실함을 강조했지만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총리 개인의 희생보다는 물가 안정과 생활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실의 미래를 둘러싼 국민 여론과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문샷 AI가 공개한 최신 모델 키미 K3가 세계 AI와 반도체 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도 중국 기업이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과 경쟁할 만한 성능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키미 K3는 총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춘 중국 최대 규모의 AI 모델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일부 매개 변수만 선택적으로 작동시키는 희소성 기술을 적용해 연산 효율을 높였으며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 발생한 딥시크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딥시크 R1이 적은 연산량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하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6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키미3는 딥시크와 기술 방향이 다릅니다. 딥시크가 연산량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키미3는 훨씬 거대한 모델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에 참여하는 매개 변수는 적지만 전체 매개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해야 합니다. 저정밀 방식으로 압축해도 약 1.4TB의 메모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GB300과 같은 고성능 AI 시스템과 대용량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의 효율이 높아지더라도 모델 규모와 사용량이 함께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첨단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샷 AI의 창업자 양즈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2년 중국 광둥성 샨터우에서 태어난 그는 칭화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카네기 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문의 정보를 AI가 처리하는 장문 맥락 기술을 연구했으며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취업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2023년 문샷 AI를 설립했습니다.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를 좋아했던 그는 앨범 달의 어두운 면에서 영감을 받아 회사 이름을 문샷으로 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성장한 첨단 인재가 귀국해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자국산 반도체에 맞춰 모델을 최적화하면서 중국의 독자적인 AI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은 약해질 수 있지만 더 거대한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 센터, 첨단 반도체 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망을 벗어나 외부 기업의 운영 시스템에 침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7월 21일 GPT 5.6 솔과 더 높은 성능을 지닌 미공개 모델이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서버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이를 최첨단 사이버 능력이 개입된 전례 없는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사고는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측정하는 익스플로이트 평가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AI 모델들은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안에서 작동했지만 패키지 저장소 중계 프로그램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권한을 높이고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까지 도달했습니다. 당시 AI 모델들은 실제 서비스보다 사이버 공격 관련 안전장치와 거부 기능이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오픈 AI는 AI 모델들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한 AI는 허깅페이스에 익스플로이트 관련 모델과 데이터, 해답이 있을 가능성을 추론했습니다. 이후 탈취한 인증정보와 여러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이용해 허깅페이스 서버에서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경로를 만들었고 실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문제의 해답까지 확보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지난 7월 16일 일부 운영 인프라에 대한 침입 사실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공격은 악성 데이터 세트를 통해 처리 장비에서 코드를 실행한 뒤 클라우드와 내부 클러스터의 인증 정보를 확보하고
여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만 건의 작업이 자율형 AI 에이전트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깅페이스는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으로 침입을 발견했으며 17,000건이 넘는 공격 기록도 AI를 이용해 분석했습니다. 일반 상용 AI는 안전장치 때문에 실제 공격 명령과 악성 코드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허깅페이스는 중국 지푸의 개방형 모델 GLM 5.1을 자체 서버에서 구동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용자용 모델과 데이터 세트, 스페이스가 변조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제한된 내부 데이터와 일부 서비스 인증 정보는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며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연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평가 인프라의 격리와 감시, 접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형 AI 공격이 더 이상 이론에 머물지 않으며 공격과 방어 양쪽에서 AI를 활용하는 사이버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